안녕하세요. 남승전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은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예전에 백몇십 년 전에 이런 코일이 있었는데, 코일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전기가 발생되는 신기한 현상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코일에다만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석을 해도 전기가 생길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 원리는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고 있답니다. 자세히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석에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자기력선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기력선이 이 코일을 어떤다 해야 하나요? 끊는다 해야 하나요? 코일에 인해서 끊겨지면서 이것이 변화된 것이 바로 전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말로 유도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이 코일을 흥분시켜서 유도시켰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유도되는 기전력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알겠죠? 기전력이다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것은 일어날 기자, 전력, 그러니까 전기가 일어난다, 전기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할아버지는 그걸로 법칙을 세웠는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N파이, T분의 N파이인데 바로 권수에 비례한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코일이 많이 감아질수록, 실험을 해보니까 많이 감아질수록 더 전기가 많이 나오더라. 또 자속이 단위 초당 얼마나 많이 끊어지냐.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1초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은 어때요? 5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박이 났다 소문이 나니까 그 옆에 연구실에서 또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코일에다가 오히려 전기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코일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변화하는 전기를 흘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코일에 전기를 흘리니까 이렇게 전압이 발생한다. 여기에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자석이 왔다 갔다 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발전기에 사용하고 있고,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변화하는 전류에서 전압이 발생하는 것은 변압기라는 장치에 쓰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의 원리를 볼까요? 자, 이렇게 쇠 철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화하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압이 발생한다. 바로 이것을 현재 변압기에도 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험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았고요.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알겠죠? 수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나무수저도 있듯이 바로 이런 어떤 쇠라든지 강철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이 능력이, 이렇게 전압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가씨들이 보통 쓰는 머리띠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는 전압은 무엇에 비례한다? 그 L, 인덕턴스 값에 비례한다. 자, 인덕턴스라는 단위가 새로 나왔네요. 인덕턴스란 뭐다? 이렇게 발생하는 기전력의 능력치를 바로 뭐라 한다? 인덕턴스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위는 헨리랍니다. 단위는 헨리인데, 헨리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능력치, 얼마나 전기를 잘 발생한가 하는 능력치가 바로 인덕턴스라 하고, 그것을 L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결국은 전하는 기전력은 L값, 인덕턴스라고. 자, 여기에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됐다? 바로 전압도 세게 걸리더라. 그래서 전류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식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T를 양쪽에 이렇게 탁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공식이 나오겠는데, Li는 n파이다, Li는 n파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워야 되겠어요. Li는 n파이, Li는 n파이 이렇게 외워놔야 되겠어요. 왜냐고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험 볼 때마다 나와요. 그것도 한두 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Li는 n파이, Li는 n파이 외워놨다가, 자, 이것은 원래 뭐가 생략된 것이죠? t가 밑에 생략돼 있었어요. t가 이렇게 있었는데 생략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t만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기전력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L값은, 인덕터스는 1이다, 전류는 2다, 1초이다. 답은 뭘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나와요. 자, 권수는 1이다. 또 자속은 2다. 2초간에 발생했다. 자, 발생하는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Li는 n파이, Li는 n파이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자, L값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L값은 I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I분의 n파이다. I분의 n파이다. 이것이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답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은 이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자, L분의 뮤 AN의 제곱이다. L분의 뮤 AN의 제곱. 예전에 선생님이 기사 시험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사와 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세 군데서 다 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로 나오죠. L분의 뮤 AN의 제곱, L분의 뮤 AN의 제곱을 알아야겠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이런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고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인덕턴스 실험을 하겠어요. 이렇게 전류를 했을 때 이 이제 인덕턴스 값을 테스트했을 때 인덕턴스 값은 뭐에 비례한다? 투자율에 비례한다. 즉 투자율이 높은 재료, 즉 강철 같은 것은 더 인덕턴스 값이 세다는 것이죠. 아가씨들이 이렇게 머리에 따는 고무줄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은 인덕턴스 값이 이렇게 투자율이 너무 낮아서 굉장히 안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나온 것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권수. 만약에 10번을 감으면 어때요? 10번을 감으면 한 번을 감은 것에 비해서 100배가 나와 세진다는 뜻이죠. 제곱이니까요. 한 번 더 곱해집니다. 알겠죠? 10번을 감으면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되는 거예요. 100배. 100배나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식 L분의 뮤 AN의 제곱,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무엇에 비례하냐? 투자율에 비례한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도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전력은 BLV 사인 세타다. 이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한답니다. 자,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 큰 자석에서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석. 이건 자속 밀도잖아요. 자속 밀도. 그러니까 이 자석이 클수록 어때요?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L, 이 길이,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이 전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 돌아가는 속도. 알겠죠? 아까 여기에서도 그랬죠? 왔다 갔다를 빨리 할수록 더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돌수록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2는 BLV 사인 세타, 2는 BLV 사인 세타 외워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번에는 인덕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인덕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친구랑 같이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갔어요. 야, 우리 삼겹살도 구워 먹고 즐겁게 보내자. 그랬는데 아니 친구놈이 깜빡 잊고 고기만 사온 거예요. 철판을 안 가져와 본 거예요.
철판에다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데, 그죠? 난처하죠? 근데 딱 옆에 봤더니 이런 쇠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쇠판이 여기 있고,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떼면은, 자, 여기다 고기를 이렇게 놨어요. 고기를 이렇게 놨을 때, 자, 이 고기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당연히 잘 익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있는 열 에너지가 여기가 빨갛게 달궈져서 여기가 열이 이동하니까 여기가 지글지글 고기가 끓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변압기의 원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쯤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 이 코일에 이렇게 유도돼서 여기가 전압이 걸리게 되고, 또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덕턴스, 유도된 능력을 자체 인덕턴스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철판을 타고 자속이 이동한답니다. 자속이 이동해서 이쪽도 어떻게 된다? 이쪽도 전압이 유도된 거예요. 전압이 유도된. 알겠죠? 근데 이 상대방 인덕턴스를 뭐라 한다? L2라 한다. 그리고 L1과 L2 사이 관계를 뭐라 한다? 상호 인덕턴스다. 그렇게 한답니다. 알겠죠? 마치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옆집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꾸 만나서 커피숍에서 떠들면서 이제 흉보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상호간의 어떤 관계다. 상호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두 코일의 상호간의 유도 능력을 뭐라 한다? 상호 인덕턴스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야겠습니다. 이 식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M은 K 루트 L1, L2다. 그래서 L1과 L2 사이에 얼마만한 관계를 가지냐.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라고요. 자, 그 앞에 있는 K 값을 결합계수라 해요. 결합계수. 그래서 완전 결합이 된다. 그러면 1값을 가진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자속이 100개가 나갔어요. 100개가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70개밖에 안 들어와 버렸어요. 옆으로 누설된 거죠. 이렇게 누설됐죠.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30%가 손해나 버렸네요. 그러면 결합 개수는 0.7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기계는 그렇답니다. 100이 들어가면은 실제 가동되는 것은 한 70%밖에 안 된다. 그것을 또 효율이다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결합됐다. 만약에 100개가 왔는데 100개가 다 온다 친다면 어떻게 돼요? 100%죠? 그래서 여기를 1로 쓴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K는 무엇입니까? K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래서 루트 L1, L2분의 M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L1이 100입니다. L2도 100입니다. 그 다음에 M이 80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루트 만은 100이죠? 100분의 80이 되니까 K값은 어때요? 0.8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볼게요.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자, 오른나사 방향으로 어때요?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된다면은 어때요? 이렇게 손가락 방향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었죠.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는데, 그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따르면 또 이렇게, 자, 4개의 손가락 방향. 자, 손가락 빼보세요. 자, 4개의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신기하죠? 자, 이런 쪽 방향으로, 즉, 4손가락 방향으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4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간다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쪽은 S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가동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동이라는 것은 한자로 더할 가자예요. 더해진다. 코일 2개가 똑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코일 2개가 똑같은 방향이다.
마치 소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줄을 끌고 가는 것하고 같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런 식이 되고, 되게 이제 결합계수가 1이다 그러면은 M값하고 L값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결합계수가 1이라면 M이나 L이나 거의 값이 같기 때문에, 자, L1, L2개, L2개니까 L이 4개가 되네요. 그래서 4L이 된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가동결합은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이렇게 얼마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차동결합을 봐볼게요. 차동결합은 뺄 차자예요. 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흐르는 이 코일의 꼬인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소 두 마리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소 두 마리가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힘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차동은 나온답니다. 근데 또 어려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자, 가동에서 차동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나와요. 가동에서 차동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빼볼게요. 자, L1, 가동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고 차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동에서 차동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된다면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빼지죠? 그러면 4M이 되네요. 자, 가동에서 차동을 뺐더니 16이 나왔습니다. 16이 나왔습니다. 답은 뭘까요? 상호 인덕턴스 값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뭐죠? 4죠. 4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해 놓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는 유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유전체 에너지. 유전체라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유전체라는 것은 뭡니까? 전기를 많이 저장하게 해주는 능력이죠. 쌍극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습장에다 써놓으세요. 2분의 1 BH, 2분의 1 μH의 제곱, 2μ분의 B의 제곱이다. 연습장에 연습해야 되고. 자, 지난번에 공식 하나를 배웠어요. B는 μH다. B는 μH다라는 공식이 기억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μH를 넣으면은 μH의 제곱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장에 몇 번 써놓고 답을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집 넘어가게요. 유학집 7페이지.
자, 이것은 BH 곡선이라 해요. BH 곡선. BH 곡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전기를 흘려줬어요. 전기를. 이렇게 전기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죠? 전자석이 되죠. 근데 전기를 조금 흘려주면 돼요. 어쩌게 되죠? 자, H는 NI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1A를 흘려주면 어떻게 된가요? H 값도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흘려주면, 1A를 흘려주면은 이렇게 모단계를 당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A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2A를 흘려주면. 2A를 흘려주면 더 H 값도 세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A를 흘려주면 어떻게 된가요? 더 또 세지죠. 이렇게 세지죠. 자, 그래서 딱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곡선이 되나요? 자, 이렇게. 이것은 자석물도예요. 자석물도. 여러분들이 외기 좋게 자석 밀도라 해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점점 전기를 많이 흘려줄수록 자석이 세지는 거죠. 그러나 전기를 계속 흘려준다 해서 계속 세지지는 않아요. 포화 상태, 자기 포화 현상으로 더 이상은 안 세지고 점점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점점 줄어든답니다. 점점. 자, 전기를 3A를 흘려줬다가 좀 줄여주면 이렇게 힘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2A를 흘려주면 또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1A를 흘려주면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제 끊어버렸어요.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전기를 끊어버렸는데도 어떻게 된다? 야, 신기하다. 전기를 완전히 끊었는데도 이 앞정 당길 만한 힘은 남아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뭘 한다? 잔류작이라 해요. 잔류작이. 즉, 자석 성분이 잔류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기를 아까하고는 반대로 흘려요. 이렇게 반대로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가? 아까는 여기가 N극, S극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S극, N극으로 바뀌어져 보니까 얘가 0이 돼버린 거예요. 0이. 잔류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잔류자기가 사라져서 이렇게 0이 돼버린답니다. 0이 되면서 자석 성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이 점을 뭐라 한다? 보자력이라 한다. 자력이 완전히 보상이 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데 선생님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나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H, BH 곡선 여러분 자꾸 쓰고 H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세기. 그래서 자, 종축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축, 이 축을 말하는 거예요. 종축. 또 가로축 하면 이쪽 방향, 세로축 하면은 어떻게 된가요? 아래쪽을 세로축이라 하죠. 그래서 자, 가로축은 뭡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가로축은 뭐죠? 자기장의 세기죠. 세로축은 뭔가요? 세로축은 자속밀도죠. 자속밀도. 또 종축은 뭔가요? 종축은 이렇게 쳐들어가는 측이죠. 종축은 자속밀도. 횡축은 어떻게 되는가요? 횡축은 방어하는 측입니다. 이렇게 방어하죠. 방어할 때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또 이제 학생들이 또 하나 둘씩 이제 잘 맞히니까 선생님들이 더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자, 볼까요? 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뭡니까?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네요. 그죠?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뭔가요? 잔류자기. 이렇게도 물어본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어려울 텐데, 자, 여기를 볼까요? 자기 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보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너무 반갑죠? 자기 얼굴 좀 보자. 자기 얼굴 좀 제발 보자. 이렇게. 자기 보자.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죠?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히스테리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히스테리손. 자, 여기에 면적을 이걸 뭐라 하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한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하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 했네.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리고 이것은 원인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분자의 마찰이다.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100이라는 전기를 넣었는데 70밖에 못 썼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손실이 중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것을 잘 외울까요? 자, 이렇게 멋있게 머리를 한 애가 정리하고 미용실 가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장난이 심해서 막 머리를 마찰하고 장난해서 막 마찰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어때요? 히스테리 나죠? 그래서 머리를 마찰하면은 히스테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 외에도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식은 요약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F의 B의 1.6, FB의 1.6. 그래서 1.6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16이. 16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우기 좋을까요? 선생님한테 예쁜 딸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말도 잘 듣고 예뻤는데 16살이 되니까 히스테리를 부르기 시작해요. 16살이 되니까 히스테리를 부르기. 알겠죠? 그래서 16 하면은 히스테리다. 알겠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전기 공식에서 1.6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 72번 보게요. 72번. 전자유도에 생긴 기전력의 방향은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속이 증가 또는 감속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걸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렌츠의 법칙이라 했어요. 렌츠의 법칙. 이해되는가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기가 발생한다 했죠. 자, 그런데 자속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제 자석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석을 이 방향으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기가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렌츠 할아버지가 조사해 본 결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기력선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온 거죠. 자, 볼까요? 자석을 이제 뺐어요. 자석을 빼면은 오히려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속이 어때요? 자기력선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자속이 증가나 또는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것을 뭐라 했다? 렌츠 할아버지가 렌츠의 법칙, 마이너스 법칙이라 했습니다. 또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73번 보겠어요. 73번 기전력의 방향을 법칙은 뭐냐? 렌츠의 법칙이죠. 반대 방향이잖아요. 반대 방향. 자, 74번 크기를 정하는 법칙은 뭐냐? 패러데이 법칙이죠. 크기. 자, 패러데이 할아버지가 연구해 본 결과 어땠어요? 이것을 한 번 감은 것보다는 10번 감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전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한 번 움직인 경우보다는 10번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이 나왔죠. 크기를 정한 사람은 패러데이 할아버지입니다. 75번 볼게요. 유기 기전력과 관계 깊은 것은 세교 자석수의 변화에 비례한다. 4번이 맞습니다. 자, 볼까요? 자,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기가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네, 변화가. 알겠죠? 재밌는 이야기인데, 낚시도 그런데요. 루어나 어떤 물고기 이렇게 찌를 넣잖아요.
물고기 형상이잖아요. 딱 넣어서 가만히 놔두면은 안 움직인대요. 이렇게 살살 꼬리를 치면서 흔들어줘야 큰 물고기들이 딱 보고 어쩌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천천히 가지? 그러면서 확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를 해줘야 어때요? 변화를 해줘야 전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고기 미끼도 이렇게 살살 흔들어줘야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야 물고기가 문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비례한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76번 2초 동안에 이 웹의 자속이 변할 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아, 드디어 기전력 공식이 나왔네요. 기전력이. 자, 기전력 할 때 아까 선생님이 Li는 n파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 했어요. Li는 n파이.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숨어 있다 했죠? 초가 숨어 있다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자, 2초 동안 이 웹의 자속이 변했다 했습니다. 2초. 여기는 2초고 웹의 자속은 2웹이죠. 그 다음에 n은 1이라 했어요. 그러면 답은 얼마인가요? 2에서 2를 약분하니까 1이네요. 그래서 2번입니다. 77번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뭐냐? 그랬는데 발전기라고 되어 있네요. 발전기.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랍니다. 그래서 오발, 오줌발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78번 기전력인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인덕턴스 값을 가르쳐 줬어요. 0.2 했니? 이게 0.2래요. 그 다음에 0.01초래요. 그 다음에 3A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2, 3은 6이죠? 1로 나누면은 어때요? 6으로 끝나는 숫자가 답이네요. 1번이에요. 좀 궁금한 학생은 일일이 계산기로 쳐봐도 됩니다. 79번 인덕턴스란 뭐냐? 아, 인덕턴스. 아까 아침에 Li는 n파이 우리가 외우라 했어요. Li는 n파이다. 이렇게 외웠을 때 L값은 뭡니까? 물어본다면 I가 밑으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I분의 n파이 이게 되죠. 4번입니다. 자, 80번 보겠어요. 웨퍼 암페어 같은 단위는 뭔가? 헨리죠, 헨리. 응? 헨리. 이건 상당히 어렵죠. 1번 볼까요? 1번 팜. 팜은 뭔 단위라 했어요? 유전율의 단위라 했죠. 2번 헨리퍼미터. 이것은 어때요? 투자율의 단위죠. 상가에다 투자할래요. 3번 페럿은 컨덴사의 단위네요. 그러니까 헨리를 모르더라도 1, 2, 3이 아니니까 4번으로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볼까요? 자, 이것은 웹이에요. 자속이니까 웹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죠. 그래서 웨퍼 암페어는 바로 L값, 헨리의 단위랍니다. 81번 환상체 심의 자기 인덕턴스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L분의 뮤AN의 제곱이다 외우라 했죠? 시험에 세 군데에서 한 번에 같이 나왔다. L분의 뮤AN의 제곱이다. 인덕턴스 값은. 그래서 투자율에 비례하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시험에 항상 나온다. 그 다음에 82번 인덕턴스의 관계식은 뭐냐? 상호 인덕턴스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M은 K 루트 L1, L2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자, 83번 자기 인덕턴스 40과 90 두 개의 코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40이라 했어요. 여기는 90이라 했어요. 이렇게. 4하고 36이죠. 3600이. 그래서 루트로 나누면 루트 계산기 치면은 바로 60이 되겠네요. 자, 같은 보빈에 동일한 방향으로 두 코일을 담았다 했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가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동 인덕턴스. 가동 인덕턴스는 아까쯤에 가동은 더할 가짜라 했어요.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M이라는 값은 만약에 결합계수가 1이라면 거의 L과 똑같은 값이다. 그래서 4L하고 똑같습니다. L 하나, L 두 개, 또 두 개 더 있으니까 4L이 되죠. 85번
0.25H냐 0.23의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했다. 가동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4L이니까 곱하기 0.96이 되는 거죠. 86번 자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는 선생님이 외우라 했죠. W는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이 2분의 1 LI의 제곱을 본다면 에다가 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0이에요. 20. 그 다음에 I는 5죠. 5. 여기다 5. 그래서 250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4번이에요. 87번 자속 밀도의 저장 에너지 식. 그렇죠. 아까쯤에 식 하나 외우라 했죠. 2분의 1 BH, 2분의 1 μH의 제곱, 2μ분의 B의 제곱. 그걸 알고 있으면 맞히겠죠. 88번 분자 간의 마찰손. 아까 뭐라 했죠? 친구가 머리를 막 마찰하고 하니까 히스테리가 일어났죠. 히스테리 소리죠. 자, 그 다음에 89번 히스테리손과 자속밀도의 관계는 아까 16이라 했죠. 16.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 그랬죠. 종축. 자, 아까 BH 곡선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 번 연습해서 이렇게 잘 해야겠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H죠. 그래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가는 잔류자기, 여기는 보자력이죠.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91번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은 뭡니까? 그랬어요. 평행한 왕복도체에 흐르는 작용은 자, 평행한 두 전류가 있다면 평행한 두 전류가 있을 때 같은 방향이면 어쩐다 했어요? 같은 방향이면 서로 땡긴다 했죠? 우리가 같은 전기 기능사 공부하니까 친구잖아요. 서로 땡기는데 왕복이라 했어요. 자, 왕복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은 자, 이렇게 우주왕복선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슉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반발한답니다. 그 다음에 92번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게 공식이 있죠. 공식 보겠어요. 공식을 외우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죠. 거리가 멀수록 더 약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93번 무한히 긴 두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 같은 방향이니까 흡인력이에요. 1번이 맞고 그 다음에 힘은 거리와는 반비례니까 거리가 클수록 작아진다. 1번이 맞겠습니다. 94번 이 식도 이거죠. 자, 이 식이죠. 그래서 자, 전선이 두 개니까 두 개고 아이오나이트고 자, 이것은 선생님들이 숫자로 넣기 어려워.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럭키 세븐이다. 기억해 놓으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입을 수도 있어요. I1 1이다, I2 1이다, R도 1이다. 답은 뭘까? 이렇게 내입을 수도 있겠죠. 미친 척하고. 자,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95번 보겠어요. 유도 기전력에 관한 렌츠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뭐냐? 3번이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습니다. 95번 보겠어요. 95번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봐볼까요? 자, 오른손을 펴서 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했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 그러면은 어때요? 이쪽으로 되죠. 이쪽. 이쪽으로 N극이 나죠. N극이 이렇게 나겠습니다. 그러므로 N극이 이렇게 나니까 방향은 이 방향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자속 밀도 비중에 도체가 움직일 때 도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BLV 사인 세타다. BLV 사인 세타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자기 인덕터스는 무엇에 따라 변하는가? 아까 아침에 뭐라 했어요? 자기 인덕터스식 L은 L분의 μAN의 제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율에 비례한다. 1번이 맞죠? 99번 인덕턴스는 권수의 몇 제곱에 비례한가? N의 제곱에 비례한다. 100번 두 코일이 직교하고 있다. 90도로 직교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냐? 0이에요. 0. 자, 삼촌이 맞선을 보러 갔어요. 삼촌이 맞선을 보러 갔는데 딱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서로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난 거죠? 0이에요. 0. 자, 그 다음에 코일의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전자석의 흡인력은 얼마인가? 102번은 B의 제곱에 비례한다. 103번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뭐냐 그랬죠?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네요. 이렇게. 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피해가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쉬운 거 6개만 맞으면 됩니다. 10개 중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벗어나고 그냥 쉬운 문제만 여러 번 하면 합격이 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이에요.